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나일입니다. 자, 오늘 2주차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1주차 때 조세 총론에 대해서, 조세에 대해서 우리 세법의 종류라든지, 세법이 어디까지 우리 출제하는지 그런 내용 배웠고요. 조세의 정의도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가산금 정의도 배웠는데, 지난번에 배웠던 거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고 오늘 2주차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조세의 정의, 개념 배웠는데, 과세유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재정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자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했을 때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징수해서 걷어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사유재산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반대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우리 4대 의무 중 하나가 세금 조세 납부 의무입니다. 자, 그다음 조세 부과의 근거는요. 조세 법률주의라 그래서 과세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어떠한 여러분들이 위반하면은 처벌하는 게 있어요.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료는 조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요거는 준조세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조세는 아니지만 요것도 벌금이나 과태료 많이 징수해 걷어가지고 국가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치면 지난번에 단속이 좀 덜하다고 그랬고 세금이 덜 거치면 어딘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속이 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위반 단속, 도로법에 의한 단속이라든지 또는 과태료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조세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 부과의 근거는 과세 요건이 충족됐을 텐데 우리 과세 요건은 4대 요건이 있었죠. 납세 의무자, 과세 예상, 과세 표준, 세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세 납부의 방법은 의무는 모든 국민, 법인까지 포함하고 반대급부가 없다. 비대가성이다. 조세 납부의 방법은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납도 허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세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과세 요건 그러면 4대 요건이었는데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개인 법인이냐? 또는 과세형은 어디에다 부과할 거냐? 소득에다 부과할 거냐? 재산에다 부과하느냐? 아니면 소비냐 행위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가격을 가지고 중심으로 과세하면 종가세라고 그랬고요. 수량이나 물량으로 따지면 종량세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정률세는 퍼센트, 우리가 퍼센트라고 해서 10%, 20%, 30%, 1%, 2%, 3% 이렇게 정률세로 돼 있다. 비례세라고 합니다. 누진세는 앞에 나오는 과세 표준이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 이거를 우리는 누진세 이렇게 표현하고요. 정액세는 종량세일 때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건당 3,000원, 6,000원, 만원, 이렇게 100원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게 정액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과세 요건 4대 요건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세법에서는요.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에다가 법에 정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다가 공제 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빼면 차감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산출세 그다음에 납부세 이렇게 계산 구조가 돼 있는데 일단은 산출세액이 먼저 그다음에 결정세 그다음에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산세 그러면 가산세는 세법에서만 규정한다 그랬어요. 다른 법에서는 우리 가산세란 말 안 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법, 공시법, 중개세법은 벌금, 과태료 이런 말 쓰고요. 세법 시간에만 가산세 이런 말 씁니다. 세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가산세가 있고요. 의무를 부여했는데 의무를 불성실하게 되면 신고에 대한 불성실, 납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인에 따라서 무신고자는 20%, 과소신고자는 10%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정신고자는 40%입니다. 납부 불성실은 1 만분의 3 이렇게 해서 가산세가 나와 있는데 올해 26회 때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문제 나왔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20%다. 100분의 20 틀렸습니다. 1 만분의 3 이렇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찬합 일수만큼 만분의 3을 따져가지고 일수만큼, 지연 일수만큼 따지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요. 20%, 10%, 40%는 국세는 올해부터 납부불성실, 납부세액의 20%, 10%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산출세액의 10%, 20%, 40%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지방세도 납부세액으로 전환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개정안이 10월 1일 날 국회에 올라갔는데 아직 국회에서 법률 통과는 안 됐지만 12월 달에 국회에서 법률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국세에 대한 지방세는 다
납부세액에 이렇게 적용할 겁니다. 자, 이게 가산세였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 그러면 우리 세금을 고지받았는데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가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지정됐어요. 7월 30일까지 납부하십시오. 이 납기 내에 100만 원 고지했는데 요거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한 달 동안은 가산금 3%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1개월 지날 때마다 또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 한도 동안 가산금이 부과된다. 중가산금입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에 따라서 국세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산금 제도였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게 여기까지 한번 배웠는데 오늘 한번 간단하게 정리한 거는 한 일주일 시간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연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 이제 납세자라는 걸 좀 정할 거예요. 납세자. 자, 우리 교재는 3페이지에 보면은 납세 의무자 나와 있는데 그 납세 의무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요, 납세자라고 해서 크게 나누면 납세 의무가 있는 자, 세금을 납부할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징수할 의무자, 징수 의무자는 징수해서 납입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납부할 자, 이 사람은 징수할 의무자인데 납세 의무자, 징수 의무자는 다 납세자에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광의 개념으로서는 납세자, 협의 개념으로서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가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납세 의무자는요, 네 가지로 나눌 겁니다. 법에 정한 본래 납세 의무자, 이렇게 본래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연대 책임 있는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세금에 대한 보증 사람을 납세 보증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 의무자라고 해서 원천 징수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납세 의무자는 네 가지입니다. 본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까지는 납세 의무자에 들어가고, 원천 징수 의무자는 징수 의무자지 납세 의무자는 아니에요. 혹시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지만 아주 가볍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 그러면 원천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징수 의무자지 납세 의무자는 아니에요. 물론 납세자의 광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협의로 따지면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가 나눠지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에는 원천 징수 의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요, 법률, 우리 각 세목마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배울 때 각 세목마다 본래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취득세는 취득한 자예요. 양도세는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한 자, 이렇게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정해지는데,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내야 되고, 등기 등록을 행한 자는 등록 면허세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나 재산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일정 가액을 재산을 초과해서 많이 소유한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소유자한테 부과하고요. 소득이 발생한 자는 양도세죠. 양도세는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납세 의무자인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요, 오늘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강론에 가면은 취득세부터 양도세 배울 때 원칙, 예외, 어떤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강론에 가서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그럼 작년에 우리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틀린 거 골라라, 올바른 거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납세 의무자는 오늘 배우는 게 아니라 강론에 가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 우리 연대 책임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상호, 연대 책임이다. 자, 그러면 이 연대 납세 의무자도 원래 본래의 납세 의무자예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데 상속인이 한 명이다. 그럼 단독 상속이에요. 단독 상속이면은 상속받은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 상속인이 납세 의무가 돼요. 근데 상속인이 2명이다, 3명이다, 5명이다. 그러면 상속인 5명이 있을 때 상호 간에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상속인이 못 내면 나머지 한 사람 분을 4명이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연대 책임 있는 게 연대 납세 의무자인데, 대표적으로 상속인 상호 간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상속인은 본래 납세 의무자다. 자기가 받은 받은 지분 비율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다른 상속인들이 못 낸다면 본인이 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인 동시에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 상호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들은요, 본인 것만 내고 다른 사람 것 책임 못 진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것도 책임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못 내면 내가 대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시중자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공유자산에 대한